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극우와 극좌들이 어떻게 조선족들이 이미지를 필요 이상으로 하락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 영상을 엄청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극우들이 항상 조선족들을 까왔는데 민주당이 왜 욕먹냐, 이성적인 줄 알았더니 너도 극우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 맞아요. 누가 봐도 극우들이 대놓고 조선족들을 전부 다 빨갱이로 매도했고 그냥 보수층들도 조선족들을 대놓고 배척해왔습니다. 거의 99%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진보 진영과 극좌들도 똑같아요. 도친 개찐입니다. 그들은 티를 내지 않고 은근히 배척해오다 보니 물증이 없을 뿐입니다. 대놓고 배척하냐 아니면 야비하게 행동해왔냐 그 차이일 뿐이지 뭐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극우들이 남발하는 빨갱이 몰이와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썰이기도 하죠. 그중 한 분은 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온라인 극우 운동가 중에 그중 페이스북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응천스님이란 분이십니다. 페이스북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불교 계통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석가모니가 열심히 정치를 하라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무교다 보니 암튼 이분께서 포스팅을 하나 올리셨는데 유튜브 영상을 게시함과 동시에 설명란에 보면 조선족 총동원이라고 적어 놓으셨죠. 극우들이 전용 어록 중에 조선족 총동원, 조선족 총결집, 조선족 총집합 같은 모르는 이가 들으면 조선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 마냥 같은 단어들을 참 잘 갖다 붙입니다. 이걸로 얼마나 재미를 봤으면 그들의 필수 용어 같은 느낌이죠. 제가 만약 응천스님의 포스팅을 며칠이라도 늦게 확인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면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미 확인한 팔로우들이 너도 나도 공유를 해버려서 개겨봤자 소용없거든요. 근데 마침 제 눈에 캐치가 된 겁니다. 잠깐 딴 얘기지만 보수 진영의 지인 중에 이분과 팔로우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이 집회에 참가해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귀하자들이시고요. 조선족 출신 보수들이 존재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말이죠. 자, 다시 논점 돌아와서 해당 포스팅을 발견하자마자 저는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시면 스님이 절이든 사무실이든 찾아가서 집회는 물론이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말이죠. 당연히 진심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삭제를 하셨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뭐 영상 끝까지 보지 못했네 어쩌네 하시면서 사과를 하셨지만 끝까지 해당 영상을 시청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해당 영상 중에 조선족이라 세 글자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태원 참사 중 누군가가 밀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되었다는 둥 이심을 풀어내는 영상이지 전혀 조선족과 관련이 없는 영상입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극과 극은 통한다 라는 단어는 예전에 딴 뜻으로 이용됐지만 지금은 둘 다 똑같다 라는 얘기로 통한다고요. 보수 진영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논쟁을 하지만 극우는 아니다. 극좌들에 비해서 딸리지만 역시 그들도 선동의 달인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냥 선동이에요. 하나같이 정치병에 걸린 인간들이고 하나같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함부로 씹으리는 거죠. 이미 조선족들이 무감각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선동이죠. 그리고 조선족들이 왜 가만히 있냐? 찔려서 그러냐? 아니죠. 제한조선족 1세대들이 한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이미 극우들은 조선족들을 간첩이네 공사원이네 하면서 그 당시부터 이미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미 가스라이팅에 쇠뇌된 국민들은 뻔한 소리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조선족들은 미친놈들이 또 지랄한다 라는 생각으로 무감각한 거죠. 그리고 극우들이 선동을 함과 동시에 또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 아무리 철이 지난 선동 수법이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 전혀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가스라이팅도 지속적으로 해야
세뇌에서 대중들은 깨지 않기도 하거든요. 즉 간첩이고 빨갱이고 공사원이라 어명이 벗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선동의 필수 요소가 바로 갈등이고 분열입니다. 한마디로 갈라치기죠. 즉 조선족들이 사회 악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슈를 덮기 위한 수단이거나 선거철이거나 혹은 지지율 하락 때마다 가성비가 좋고 효과도 좋고 부담도 전혀 없는 조선족 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갈등과 분열, 즉 갈라치기 선도주자가 극좌가 맞습니다. 그들이 오죽하면 물증도 거의 없다시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하나 따지자면 충분히 많죠. 하지만 그건 한국인들의 입장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은 조선족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선족들의 입장에서 선동과 분열 조장에 대한 물증은 그구들의 선동이죠. 다른 예시도 들어볼까요? 저는 이 예시를 들기 전에 이분들은 진짜로 국민들을 가분개로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대깨문들과 대깨명들 가분개로 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극과 극은 뭐다? 통한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음 소개를 드릴 분은 아마 반중 감정 심하신 분들은 한 번쯤이라도 한민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우 정당으로 불리는 우리 공화당의 전 전략기획본부장이고 공사학원 실체 알리기 단체의 대표이시기도 하죠. 이분이 요즘 각 매체마다 어떤 소리를 하고 다니냐. 조선족들이 투표권을 회수해야 한다. 조선족 출신 귀화를 막아야 한다. 왜? 추후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 귀화를 했거나 투표권이 생긴다면 25만씩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가입을 하면 공산당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한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그냥 예시예요. 한민호와 같은 인물은 극우 진영에서 널리고 널렸고 그들이 내뿜는 슬로건과 가스라이팅 멘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이거 누가 봐도 개소리인 거 뻔하죠. 하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 젖벌소리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잘 모르니까. 일단 조선족이라 하면 경계심이 생기고 깊이 교류하시는 분들은 적은 걸 넘어서서 드무니까 저런 헛소리로 선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동북공정 혹은 한민족 문화 가로채기 때문에 중국이 나쁘다라는 맹목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예시와 비슷하냐? 탈북자 출신 유튜버 중에 정성산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만 가득 늘어놓는 이 양반도 구독자가 40만이 넘는다는 걸 보면 참, 정성산 이 인간 어떤 개소리를 했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꽤 오래전 영상 중에 중국이 폭증 때문에 최근에 중국 공산당 당원이 4억 명이 이탈했다고 저희 정보원이 알려줬습니다. 중국은 곧 망합니다 라는 멘트 영상에 한국인들이 오, 드디어 중국이 망한다. 와, 4억 명이나 이탈하다니 아직도 개돼지들이 10억이나 있구나. 와, 그래도 4억 명이나 깨어있는 중국인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댓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댓글 분위기가 비슷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아는 척 하고 싶지만 실제로 잘 모르니까. 제가 정성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정성산 이 인간은 뇌피셜이나 중국 내에서도 아싸 취급하는 지방신문의 찌라시를 보고 양념을 대충 쳐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 양반이 정보원이 있다는 거 무조건 구라다. 이 양반 영상 믿을 거 1도 없다. 40만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으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어라 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확신하냐? 중국 공산당 당원이 1억도 안 됩니다. 근데 4억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공산당과 청년 조직인 공천당과 청소년 조직인 소선대원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2억도 안 돼요. 왜 안 믿기십니까? 너무 기본적인 자료라서 확인해 보시면 다 나와요. 잠깐 구글링을 해봐도 나와요. 이상하게 한국인들은 북한과 중국을 매칭시키더라고요. 똑같은 공산국가이지만 전혀 결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공산주의를 위장한 왕국이라고 보면 되지만 중국은 그래도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 있고 그나마 정상적인 국가의 토대를 갖춘 국가죠. 이러면 또 중국을 빨아준다고 욕먹으려나? 아무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성산 같은 당원 4억 명이 이탈했다는 개소리와 한민호의 조선족 50만 명 공산당 같은 개소리가 먹히는 건 극우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가한 가스라이팅 효과죠. 분명히 안보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국가의 안보를 아무리 오버한다고 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필요 이상으로 강화 정책을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란 바로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니까요. 근데 오버는 오버고 개소리는 엄연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굳이 찾자면 존재는 하겠지만 조선족들 중에 공산당원을 찾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우들도 선동의 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 중국에서 손가락 까딱만 하면 80만 조선족들이 중국 무협소설에서 나온 하오문이라는 정보단체 마냥 간섭질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대뇌 각인을 시켜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설에 중국 두 글자와 조선족 세 글자를 결합시키면 어떤 헛소리를 짓거려도 열광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국어들의 헛소리와 김어준의 헛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 때면 제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와,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와 다단계가 아직도 성숙인 이유가 존재하는구나. 나도 사이비나 하나 차릴까 싶습니다. 극좌들이 선동의 야비함과 뻔뻔함이 극치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극우들은 그냥 대놓고 사람을 먹인다면 극좌들은 뒤에서 서슴없이 먹이는 거죠. 당연히 뽑아 먹을 대로 뽑아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동의 원탑, 선동의 최고봉 인물은 항상 진보 진영에서 탄생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솔직히 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선동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지 않나 싶어요. 대표적으로 광우병 선동도 있고 세월호도 아직도 우려먹고 있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우려먹지만 세월호만큼 먹히진 않고 암튼 광우병만 놓고 얘기해도 그 당시 어린 제 눈에 마저도 저게 뭔 말 같지 않은 개소리지. 아니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폼인가?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던 인간들은 전부 다 매국노인가? 뭔 놈이 소고기를 먹으면 두개골에 구멍이 뚫린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 시위대는 어마어마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물러나기 직전까지 갔죠. 근데 이게 조선족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피해 의식과 자격심이 심한 조선족들을 그들 입장에서 다루기 너무나 쉽죠. 살짝 톡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효과를 보여주니까. 더군다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감으로 이미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뭔 소리냐. 저는 개인적으로 99% 이상 제한조선족들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제한조선족들이 대한민국 출입이 자유로워진 것 분명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팬덤이 상당히 두텁죠. 하지만 제한조선족들한테는 팬덤 수준이 아니라 조금 오바를 하면 거의 예수님 같은 존재가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평등, 평화, 인권, 공평 등등 온갖 좋은 수식어와 깨끗하고 도덕적인 슬로건을 다 사용하는 진보 진영에서 가장 잘하는 게 고인을 이용한 선동이란 거죠. 감성 자극을 너무나도 잘하고 아니 솔직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고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한 집안에 아무리 쓰레기 같은 부모를 만난 자식들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만큼은 부모 욕 안 하고 떠난 이후에도 더더욱 안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세상 아무리 불효자식, 호로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니까 더더욱 안 하겠죠. 진짜 철전지 왼수가 아닌 이상 이 세상을 떠난 대상에 대한 언급은 도덕적으로 피하는 게 인간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깨끗한 척하면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고인들을 제일 잘 이용하는 게 현재 진보 진영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의롭고 깨끗한 척 하지나 말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극우들은 조선족 없으면 정치 못하고 민주당 고인을 이용 안하면 정치를 못하나? 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조선족들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다? 절대로 아니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고인을 이용한 선동을 하고 눈물쇼와 감정 호소를 할 때마다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 진짜로 인간의 양심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 있구나 싶습니다. 싹 다 집어치고 본인들도 가장 존경한다면서 외치고 조선족들한테도 거의 영웅에 가까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지겹도록 우려먹은 세월호 사건 이전까지 선거 때마다 혹은 지지율 하락 때마다 입에다 항상 달고 사는 멘트가 노무현 정신, 노무현 철학 아니었습니까? 플랜카드도 지긋지긋하게 많이 걸어놓기도 했고요. 제가 알기론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호 사건 터지기 이전까지 쭉 우려먹은 게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2.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 철학을 외치셨던 분들이 진짜로 왜 투신을 하셨는지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분께서 과연 나 노무현 고인이 된 이후에도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가차없이 사회 분열을 일으키면서 선거 때 혹은 지지율 하락 때마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이슈를 본인이 떠안고 가족들과 진보 진영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했을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조선족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들이 여태까지 제한 조선족들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구들과 똑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세상 천사마냥 부드럽고 자유롭게 대해주죠. 그구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악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면 진보 진영에서는 조선족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듬어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거죠. 즉 그구들은 국민들의 반공정서와 필요한 사회악으로 조선족들을 이용했다면 진보 진영에서는 국민들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자극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대상을 조선족으로 이용해왔다는 차이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여러 노동단체들과 장애인단체, 최근에 반려동물 단체들도 이용했죠. 그래 당신들이 서러움을 잘 알지. 우리야말로 당신들이 메시아야. 우리가 당신들을 보살펴줄게 라는 쇼맨십 정도? 하지만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바로 돌아서서 물어뜯기가 바쁜 게 극좌들의 행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존재하죠. 구성 70% 가까이가 그들이 서식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형 커뮤니티 말이죠.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상 중 하나가 조선족 아닙니까? 보배드림 같은 대형 커뮤니티 대부분이 그들의 활동 영역이죠. 제가 말하려는 건 극좌들의 태도입니다. 정상적인 진보 진영 인사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진보 진영 전체에 전부 다 그구들 마냥 행동하면 그건 사이코거나 소시오패스이지 정상인이 아니죠. 아니 투표를 받아먹은 세월이 얼만데. 암튼 극좌들은 그런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친조선족 이미지가 참으로 웃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실을 편향해서 조선족들에게 전파한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노무현 정부 시절 제한조선족들의 입국 심사가 간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연 극좌 인간들이 떠드는 것 마냥 민주당 진영 인사들이 따뜻한 동포애와 자비로운 민족애를 해당 정책이 이루어졌을까? 아주 오래전에 영상으로 언급한 적 있었습니다. 아마 초반 구독자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하도 영상 퀄리티가 별로라서 비공개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신 분이 서경석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십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분께서 조선족들의 귀화 간이화 정책에 쌓인 운동과 그걸 홍보하는 중국 경찰 옷 코스프레 하시는 조선족에 대해서 후폭풍에 대한 대비와 여론에 대한 대비가 1도 없이 진행하면 조선족들한테 비판이 목소리만 커지고 역효과만 가득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튼 각설하고 서경석 목사님께서 과천 시위를 주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당시 서경석 목사님이 불체자 신분이 조선족들과 함께 단식 투쟁을 강행하면서 이뤄낸 효과입니다. 즉 그 이전까지 꿈쩍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얼마나 미화됐습니까? 물론 그렇게 미화된 거에 정치 갈뱅이 마냥 알아서 홍보하는 제한조선족이거나 정치인한테 빌붙기 바쁜 제한조선족 단체장들이 공이 가장 크지만 아무튼 민주당이 어필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런 미화가 존재 안하죠. 근데 서경석 목사님 이분 정치 성향이 어딜까요? 보수 성향이십니다. 그때 구구라고까지 불렸던 분이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보수 성향이고 일부 인간들한테 구구라고까지 불리신 분이 조선족들의 정책에 대해 가장 앞장섰고 하지만 가장 많은 낙수 효과를 보는 건 진보 진영이죠. 그런데 진보 진영의 극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극좌들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마다 우리 동포님 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다가오지만
그 시즌이 지나거나 평소에는 거리를 두기 바쁘거나 온라인에서 씹어대기 바쁘죠. 솔직히 더 심한데 그 멘트를 날리다가 저도 모르게 쌍욕이 나올까봐 참고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허접이라 너무 빡세요. 아무튼 이게 바로 극좌들의 본 모습이고 평소 태도라는 거죠. 아무리 귀화자, 영주권자 포함해서 30만이고 투표율이 10%가량뿐 안 나온다 하지만 씨발 그 오랜 세월 투표를 받아 처먹은 인간들이 본 모습입니다. 과연 조선족들에게만 이럴까요? 저희에게만 이렇다면 제가 그들의 본 모습이라고까지 말 안하죠. 한 가지 예시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군사정부에 맞서서 이뤄낸 민주화 운동이죠.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은 정치 진영 막론하고 한국 국민들이 다같이 이뤄낸 운동입니다. 근데 민주화 주역은 본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일까? 민주화 운동은 개뿔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시기 혹은 그 이후에 하나같이 산호맹, 인혁당, 주사파 활동을 해왔단 거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출신들이 모든 요직에 앉았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출신들은 대부분 뭐다? 극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극우와 극좌에 대한 선동 방식과 제한 조선족들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지지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내로남불의 뻔뻔함이 극치를 달리고 있죠. 각각 성향 차이일 뿐이지 개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분은 공공이익으로 멋들어진 단어로 포장을 하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 가장 선두에서 정치에 이용당하는 조선족들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가장 정치인들과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조선족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전파를 안 해주니까, 지들도 이용해야 하니까, 즉 조명공과 김상환 같은 인간들만 가득하니까 말이죠. 현재 제한 조선족 단체장들은 그 알량한 권력과 허영심의 눈이 멀어서 다가오는 위협에 그 누구도 경각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 영상에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리 늦어봤자 내년 3월을 절대로 넘기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최근에 몇몇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몇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토론을 한다면 누구나 쉽게 캐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뭐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 자랑질로 들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 단체들의 공공이익이란 걸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제한조선족 총회장님이사 80만 조선족들을 대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성동무께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금 활동을 하셨는지 쿠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충 후원자들이 몇 명이나 되니 알고 계시는 선에서 민족축제 축제를 했는데 그래도 동포 중앙회라 하니까는 경제인들이 이 사람 오면 10,000원씩, 저 사람 오면 10,000원씩, 그 인민폐 10,000원씩. 지금 환율로 따지게 되면 한 사람이 200만 원이에요. 그 오는 사람들은 저희도 행사를 하면 지금 뭔가 하게 되면 한 번 행사할 때 저희가 김성학이 후원한 거 20만 원 받은 적이 있어요. 20만 원 받았길래 가품해야 된다. 10만 원 더 보태갖고 저희가 30만 원 덜 했어요.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고 나서 끝나고 되면 이제 까졌으면 저희가 혼자서 다 부담 지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듣는 소문에는 뭐 200만 원까지 다 앵앵앵앵거리면 지금 예? 고에 이빨 앓는 것처럼 말이라 앵앵거리면 지금 너 50만 원 내라, 너 얼마 내라 하면 지금 난리를 지기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무슨 놈의 회장 한다고서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사를 주최하고 누가 봐도, 그러니까 결론 정립하자면 이거죠. 누가 봐도 절대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는 행사인데, 왜냐면 호텔비도 안 내줘. 솔직히 식대도 그렇게까지 부담을 잘 안 했다고 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호텔비도 그 옷이 후원하신 분들 호텔비도 안 내줘. 식대도 제대로 안 챙겨드려. 그러면 솔직히 지출이가 큰 폭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웬만큼 다 자부담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일단 1차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2차적으로 마이너스 났다 안 났다 주최사가 원래 본인이 부담하는 게 상식인데, 근데 그걸 딴 데다가 떠넘겼다.